반갑습니다. 시대인재 학원에서 국어 가르치고 있는 솔비 국어팀 강사 정재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오늘 되게 추운데 사실 많이 안 오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나름 제 기준에서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기도 왔고 그 다음에 우리 학생도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고요. 자, 오늘 그 설명회는 이제 국어부터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일단 저는 이제 국어를 이제 수업을 하게 된 강사 정재민이고요. 간단한 제 이력은 거기 자료집 보시면은 있을 거고요. 그래서 혹시 요거 좀 아까 보자마자 학생이 좀 웃었던 것 같은데 요거 혹시 아세요? 7? 모르시죠? 7가의 요즘 모르시죠?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밈인데 아시죠? 네, 아이는 알잖아요. 그쵸? 아, 모르세요? 어머님들 외모가 저랑 얼추 동년배인 것 같아가지고 아실 줄 알았는데 모르시는구나. 아, 아이들만 좀 알면 좋을 것 같네요. 어찌됐든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설명할 것들은요. 첫 번째로 이제 오늘 오신 이유가 결국에는 양천고에 배정이 됐고, 그래서 양천고 같은 경우에 이제 국어 수업을 학교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시험 네, 문제를 통해서 한번 출제 사례를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어떤 방식으로 내신 대비를 아이들한테 지금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표로 한번 요 순서대로 진행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먼저 이제 국어 수업 특징부터 말씀드리기 전에요. 어, 아마 오늘,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그 09년생이죠, 아이들. 09년생 아이들이 제일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제가 이제 설명회를 매년 하다 보니까 거기서 거기에요, 다. 거기서 거긴데 사실 오늘이 중요한 이유가 이제 교육과정이 개편이 됐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등급제도 개편이 됐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예비고1이죠. 이제 1학년이 됐죠, 아이들이. 그래서 설명회를 이제 작년 하반기에도 하면서 제가 입시 공부를 되게 많이 했어요. 국어 강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떤 부분으로 아이들한테 조금 더 집중해서 가르쳐야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교육 방향성부터 시작해서 그거를 직접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일단 등급제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9등급제잖아요. 이제 5등급제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럼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학교를 바라보던 시선 자체가 등급은 되게 회의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5등급제잖아요. 네. 그럼 이제 아이들을 어떻게 평가할 건지. 네. 거기다가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한양대랑 연대에서 발표를 했죠. 정시에도 내신을 반영하겠다. 물론 지금도 반영은 하고 있어요. 되게 미미하지만. 동점자나 이런 것들. 근데 아예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5%에서 많게는 10%까지 반영하겠다. 정시예요. 5%에서 10%면 엄청난 겁니다, 사실은. 그럼 아이들이 3학년까지 내신을 꼼꼼히 챙겨야 돼요. 네. 그래서 내신이 아마 작년 아이들보다 올해 09년생들부터 내신이 오히려 더 중요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거 하나랑 두 번째는 이제 대학교에서 등급이 아니라 등수를 보겠대요. 퍼센테이지랑. 그럼 한 등 한 등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1점 차이, 2점 차, 소수점 차이로 그냥 등급이 갈리는 거는 예전 얘기고요. 지금은 등수가 갈리니까 그 1등, 2등, 3등 이게 엄청 중요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 공부하시던 내신 방식, 내신 공부하시던 방식대로 공부했다가는 경쟁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아셔야 되는 건 좀 아쉽지만 우리 09년생 아이들부터는 진짜 한 등 한 등이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진짜 남학생일수록 더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네, 대학교 입시에 좀 더 수월하게 아마 접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그 얘기를 꼭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신 공부를 생각보다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작년 아이들보다. 자, 그래서 양천고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교육 과정이 개편되면서 교과서가 싹 바뀌었어요. 그래서 작년까지의 교재를 쓰질 못해요. 아예 교과서가 다 바뀌었습니다. 전국 모든 고등학교가요. 그래서 일단 양천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래엔 교과서라고 해서 아마 미래엔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참고로 이제 저랑 되게 친밀한 브랜드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미래엔이랑 저희 팀이랑 같이 해서 실제로 이제 콘텐츠나 그다음에 그 교재나 이런 것들을 출간을 많이 했던 네, 브랜드 출판사예요. 그래서 되게 익숙했던 네, 출판사고요. 그래서 이렇게 미래엔 이제 국어 교과서로 아마 선정이 됐고요. 이제 국어 시험 특징을 한번 제가 세 개를 한번 요약을 한번 해봤어요. 뭐 첫 번째 1번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중심 범위라는 건 이건 어머님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중학교 때도 늘 이래 왔고요. 근데
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 이제 문법입니다. 이 문법이요. 올해는 바뀔 수 있는데 제가 한 5개년치를 한번 기출을 분석을 해왔거든요. 근데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익숙한 혹시 의문이랑 의문의 변동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보통 전국의 95% 학교가 보통 1학년 1학기 중간 기말고사에 의문이랑 의문의 변동을 출제해요. 근데 양천은요. 문법 요소라고 해서 보통 타 학교에서 1학기 기말고사 혹은 2학기 중간고사에 출제하는 문법 요소를 출제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조금 특이한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목동 지역 학교 통틀어서 웬만한 약간 좀 깨어있는 학교들이나 깨어있는 학교 선생님들은 이 모의고사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3월에 우리 아이들이 처음 학교를 입학했을 때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를 봐요. 그 모의고사를 한 5년 전부터 이제 모든 학교들이 활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취지는 뭐냐면요. 내신 공부, 수능 공부 따로 하지 말아라. 네, 수능이랑 내신이랑 똑같다. 그래서 모의고사 공부하는 겸사겸사 내신 공부도 같이 할 수 있게 그런 취지로 학교에서 출제하기 시작했는데 양천고의 특징은 뭐냐면 보통 다른 학교는 3월 모의고사에 많게는 맥시멈 50% 정도만 반영을 해요. 근데 이 지금 양천고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 영역 있죠. 전체 영역을 다 출제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활용도가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3월 모의고사 그날 보고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시험지를 가지고 5월 달 중간고사 때까지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무슨 영역이요? 전 영역 다요. 문법도 그렇고 문학도 그렇고 독서도 그렇고요. 물론 화작은 안 나와요. 세 번째, 서다평입니다. 제가 이 서다평 전문가긴 하지만 우리 남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 서다평이에요. 아시죠? 감점 요소가 되게 많고요. 뭐 글자 조금 잘못 쓰거나 이런 무조건 감점 받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이 서다평을 내버리면요. 아주 편안해지는 게 점수 이런 변별이 쉬워져요. 아이들이 감점을 계속 받으니까. 그래서 양천고가 크게 시험 특징이 요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좀 더 분석을 한번 작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지로 한번 분석을 제가 한번 해왔거든요. 진짜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과서에서 문법이 나옵니다. 문법이 나오는데 문법 요소가 나옵니다. 이게 좀 특이한 점이에요. 다른 학교랑 비해. 그래서 일단은 선택형 객관식이에요. 선택형이. 그리고 서다평 두 문제. 그래서 문법이 39점이나 지금 배점이 돼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지금 보시면. 거의 4-4-2 구조죠. 그렇죠? 네, 10으로 나누면 그만큼 문법을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요. 아이들이 중학교 때 공부했던 그 의문이나 의문의 변동보다는 문법 요소를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월 모의고사 문학 4작품이나 나왔다는 얘기는 거의 다 나온 거예요. 3월 모의고사에 있는 문학 작품 거의 전부. 그다음 독서 한 지문 가져왔어요. 그래서 보통 1학년 때 아이들이 독서 공부를 거의 할 기회가 없거든요. 네, 문학이랑 문법하다 끝나는데 독서도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취지로 한번 출제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이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문법입니다. 문법을 교과서에도 출제하지만 이렇게 3월 모의고사에 나오는 문법마저도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활용도가 높다라는 거죠. 되게 다채롭게 활용을 합니다. 마지막 교과서 문학 이거는 뭐 되게 익숙하시죠. 그래서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문학 작품 4작품 정도 그래서 이렇게 출제를 하고 있고요. 배점을 보시면 일단은 아무래도 3월 모의고사랑 문법이 반영이 상당히 된다라는 점. 그래서 총평을 한번 간단하게 드리면 일단은 다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작년 시험지만 보고 제가 딱 말씀을 드릴게요. 난도 자체는 중상 정도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1컷이 한 90점 초반 정도 됩니다. 2컷이 아마 80점 중반 정도 예상을 하고요. 시험 범위 자체는요. 생각보다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과서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3월 모의고사도 한 문항 한 문항 다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건 제가 1학기만 분석했죠. 2학기까지 분석을 제가 다 완료를 했는데 그것까지 말씀드리면 어머님들 머리 혼란스러우실까봐 2학기 때는 부교재가 추가됩니다. EBS 올림포스 문학이랑 독서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책의 3분의 1 정도의 분량이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실은 자기주도적 학습을 야간 자율학습을 하면서 혼자 하는 게 제일 좋은데요. 쉽지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학원을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서울에서 부산 가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걸어가도 되고 무궁화호를 타도 되고 요즘 통일호는 없어졌죠. 그렇죠?
근데 비행기를 타고 가는 목적이 뭐예요? 가장 빠르게 효율적으로, 대신 단점이 비싸다라는 점. 그렇지만 제일 가성비가 있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험 범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혼자 체계적으로 이 많은 범위를 다 공부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요 3번은 별표 한 번만 쳐주실래요? 직업병이에요. 별표 한번 쳐주세요. 네. 시험 범위 자체도 일단 방대해서 아이들이 힘든 편인데, 문제는 시험지를 딱 펼쳐봤을 때요. 이따 제가 보여드릴 거거든요. 정보량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범위도 많은데 아이들이 시험 시간 안에 그 정보량을 읽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신 시간이 부족하진 않거든요, 원래. 근데 양천고는 빠듯하게 풀어요. 그러니까 웬만큼 대비해서는 시간 부족해서 아이들이 못 풀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정보량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요 3번 항목을 반드시 봐주시고요. 그리고 요거 한번 궁금하실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네, 학교 알림이 들어가면 나오는 건데요. 작년에 아이들 1학기 통합해가지고 아이들 성취도예요. 성취도를 딱 봤는데 양천고 수준,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아까 난도가 중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중상인데도 불구하고 평균이 75.4예요. 75.4면요. 이거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높은 거예요. 네. 한 60점대 정도가 돼야 좀 어려웠다. 요건데 75.4면은 생각보다 아이들이 잘한 거예요. 그리고 표준 편차를 한번 보실까요? 13.4예요. 거의 표준 편차가 거의 안 나는 편이에요. 그리고 아이들 간의 격차도 많이 없다라는 편이거든요. 또 하나 성취도별 분포 비율을 보시면 A, B, C에 몰려 있죠. 보시면 A, B, C가 이제 상위권이거든요. 그러니까 A, B, C가 다 몰려 있다는 얘기는 생각보다 중위권에서 중상위권 친구들이 다 쏠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생각보다 수준이 낮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어머님들 작년 기준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이제 제가 출제 사례를 진짜 보여드릴게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작년 시험지를 가져왔어요. 보시면 첫 번째, 아이들이 되게 싫어하는, 특히 남학생들이 싫어하는 다지선다예요. 보시면 많죠. 근데 가장 힘들어하는 건 뭐냐면 적절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적절하지 않은 개수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돼요. 이런 꼼꼼함이 필요합니다. 오른쪽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은 여기서 아이들이 다지선다 스타일로 해서 하나하나 다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 지금 고르는 과정이 상당히 남학생들 기준으로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개념도 이해를 해야 되지만 어찌됐든 실전에서 아이들이 속어해서 푸는 방법도 좀 익혀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공부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실전에서 아이들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는가, 이것도 상당히 중요했던 유형이고요. 이제 남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 서답형이에요. 배점이 상당히 높아요. 내문학 나오거든요. 네, 5점짜리예요. 하나 틀리면 바로 3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이 배점이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수업 때 제가 다 합니다. 근데 어머님들 아시잖아요. 제가 이거 다 적중을 시켜도 아이들은요, 처음 들어요. 맨날 처음 들었대요. 그래서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 서답형에서 감점을 너무 많이 받거든요. 부분 점수 막 2점씩 까지고, 그럼 이제 등급이나 등수가 확 내려가겠죠. 무조건 다 맞히셔야 되는, 네, 유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서답형 끝판왕이라는 콘텐츠가 있어요. 아이들 5번씩 쓰게 합니다. 그래서 아예 외우고 들어갈 정도로. 그래서 서답형 같은 경우 아이들이 되게 편안하게 풀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 이게 문법이에요. 아까 문법이 39점 배점이 이제 반영이 된 것처럼 엄청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단순히 중학교 때처럼 문법 개념을 알고 그 개념 암기 바탕으로 푸는 문제는 단 하나도 안 나왔어요. 약간 수능형 스타일로 나왔거든요. 개념은 당연히 안다라는 전제하에, 네, 아이들이 해결할 수 있는 완전 수능형 스타일. 근데 다행히도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이렇게 앞에 한번 말씀드렸고, 그럼 이제 어떻게 대비를 아이들을 해줄 거냐. 일단 뭐 요 교재 콘텐츠들은요, 거의 일부 학원이나 일부 강사들이 다 비슷하게 합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자체 제작 당연히 교재를 만들고요. 그래서 학교 수업을 반영한 진도 교재를 제가 아이들한테 제가 자체 제작을 해서 주고요.
그다음 주간 과제집 당연히 필요하죠. 그래서 주차별로 아이들 과제 공부할 수 있게 주간 과제집 제공하고요. 그다음 기출 모음집 당연히 중요하죠. 네, 기출. 그리고 맨 마지막 학교 필기를 제가 다 받습니다. 학교 필기를 다 받아가지고 아시잖아요. 남학생들은 필기를 안 해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예전에는 줌 시절, 비대면 시절엔 제가 학교 수업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공부 좀 꼼꼼히 하는 친구의 교재를 받아서 그 교재를 바탕으로 제가 다시 교재를 또 만듭니다. 그래서 학교 필기를 단 한 명도 아이들이 누락 없게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스물스물 이제 제가 좀 다르게 진행하는 콘텐츠, 보편적인 강사와 학원이랑 이게 뭐냐면요. 일단 외부 작품 대비 요것도 뭐 일부 학원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피지컬 테스트죠. 아마 우리 아이들은 알 수도 있지만 저는 진도 나가기 전에요. 얘들아 오늘 춘향전 할 거야. 얘들아 오늘 유자소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수업 안 합니다. 너 기본적인 실력으로 오늘 진도 나가는 그 작품에 대해서 한번 풀어봐. 그러고 나서 수업을 들어가면요. 애들이 뭔가 체감이 잘 되나 봐요. 이거를 제가 진행한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2년밖에 안 됐어요. 생각보다 반응이 좋더라고요. 아이들 몰입도도 좋고. 네, 그래서 요 피지컬 테스트를 진도 나가기 전에 무조건 봅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아무 문제나 보는 게 아니라요. 한 5개년에서 7개년 정도 양천고에 나왔던 그 작품에 해당되는 기출만 발췌해서 풀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 기반으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서다평 끝판왕이라고요. 제가 이제 특화한 콘텐츠인데요. 제가 이제 남고를 현재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남고를 전문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남학생들이 제일 힘들어하고 남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걸 잘 알고 있어요. 특히 이제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서다평이에요. 이거는 진짜 꼼꼼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무조건 틀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특화를 해가지고요. 거의 서다평은 제 수강생들 중에 틀릴 일이 없게 만들려고 제작을 했습니다.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있죠. 자, 왼쪽에는 주차별 이제 주간 복습 테스트예요. 지난주에 배웠던 거 리셋됩니다. 아이들 일주일 되면. 무조건 리셋돼요. 그 당연히 복습 테스트를 봐야 돼요. 이거 누구나 다 합니다. 네. 근데 복습 테스트는 보는 게 아니라요. 당연히 오답도 다 시킵니다. 그래서 이 결과도 당연히 어머님들한테 보내드리고요. 자, 이제 클리닉입니다. 저희 여기가 시대인재라는 그 브랜드는 어머님들이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학원 쪽에서 가장 큰 규모로 운영하는 학원이고요. 근데 가장 어머님들의 염려하는 부분이 대형단과 관리죠. 네, 관리. 국어 전문 학원은 되게 관리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여기 대형단과는 수업만 하고 끝나는 거 아니야? 네. 그래가지고 이런 관리적인 측면 때문에 제가 클리닉을 현장에서 똑같이 진행합니다. 그래서 국어 전문 학원에 전혀 밀리지 않게 꼼꼼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입니다. 이 틀려져서 고마워라는 콘텐츠는 뭐냐면요. 아이들이요. 오답 노트를 전혀 안 하고 틀린 걸 안 봐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이들을 그 수강생들 중에 매주 모든 콘텐츠 복스 테스트 포함해가지고 아이들이 가장 많이 틀렸던 문항 5개를 추립니다. 그래서 그 5개를요. 다시 한번 병합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오답 노트를 워낙 안 해서 오답 노트까지 제가 직접 다 만듭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였고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다른 거는 한번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뭐 복습 영상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똑같이 결석이나 복습을 희망하는 친구들이 전혀 이제 그 현장 강의에 대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아주 영상 퀄리티도 좋고요. 보시면 인간 같죠? 그렇죠? 네. 그래서 똑같이 불이익이 없도록 진행하고요. 이겁니다. 요거 하고 제가 마칠게요. 제가 진짜 고민을 매년 합니다. 매일 하고요. 근데 어머님들의 니즈는요. 관리인 것 같아요. 숙제 검사 당연히 해야죠. 근데 문제는 검사를 안 해왔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그 안 해온 걸 어떻게 해결해 줄 거냐. 이게 어머님들이 제일 원하는 니즈예요. 그래서 저는 제 조교들도 많지만 이게 실시간 현황 시트예요. 학생인 개개인별로 그 주에 나갔던 과제들부터 시작해서 복습 테스트부터 시작해서 진도, 영상. 그래서 아이들 한 명 한 명 다 모든 영역을 다 실시간으로 제가 검토를 하고 있고 현황을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원에 일주일에 한 번 오지만 저는 매일 아이들이랑 소통을 합니다. 너 저번에 이거 과제집 안 풀었는데 오늘까지 내기로 했는데 왜 제출 안 해? 어떻게든 받아냅니다. 네. 그래서 그 줄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수업 내용도 그렇고 과제도 그렇고요. 그 줄을 넘어가선 안 돼요. 그래서 되게 집요하고 짜증나게 관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어머님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 정도였고요. 시간표는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사실 더 얘기하고 싶은 게 많은데 시간이 좀 한정적이어서 여기까지 진행할 거고요. 그 추가적으로 좀 궁금하신 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 학원에 문의하셔서 제 연락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꼼꼼하게 또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재민이었습니다.